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결정돼서 귀가하는 모습을 텔레비로도 보고 신문으로도 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법치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일들은 지금 율사 법조인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사법고시로 밥 빌어먹는 자들의 저들끼리의 잔치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저들끼리 찌지고 뽑고 제가 다 해요. 위법도 제가 사법고시 했는 것들이 다 했고, 또 뭐 바로 잡는 것도 그네들이 잡았고, 바로 잡힌지 안 잡힌지도 아니고 그건 난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화면에 걸어놨다시피 저는 그런 생각만 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법고시로 밥 빌어먹는 자들의 저들끼리의 잔치로 보인다. 또 뭐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또 즉시 항고 안 한다 그런 거는 뭐 대통령이 선배 고시 패스 검사라고 안 하나? 법을 바로 들다봐야지.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보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귀가도 좋지만은 쥐귀연 부장판사님, 대법원의 직무와 지방법원의 직무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봤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 무식한 놈이 이거 모를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글을 보다니까 이병철 변호사란 분이 있어요. 이병철 변호사란 분의 글을 읽고 그 글로 오늘 내가 논평을 시작해 볼 겁니다. 해볼 건데, 그 요지로 보면은 지귀연 부장판사님은 이 첫 번째 있는 이 구속을 일자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아예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두 번째로 날짜와 시간보다도 더 중대하게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모든 재판이 어떻게 다 끝났다 그래도 재심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고 예상이 되는 구속영장 청구했는 법원 문제하고 내란죄 수사를 어느 부처에서 경찰이 해야 되느냐, 법원 공수처가 해야 되느냐, 검찰이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귀연 부장판사님은 언급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왜 자기 할 말만 쏙 빼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야. 나는 이런 거 일자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 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관할 문제하고 내란죄 수사를 어느 부서에서 해는가 하는 거를 대법원의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자기가 뭐 이렇다고 자기 소견을 판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법원을 의식해가지고 대법원의 그 사안을 물어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귀연 부장판사님한테는 대법원의 생각을 물어가지고 법 개정 이전에는, 입법이 되기 이전에는 대법원 판례로 남기는 것이 좋지 지귀연 부장판사님의 판례라고 남겨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얘기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한번 그분의 글을 가져와서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한번 엮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볼 그런 계획입니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귀가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지방법원의 직무와 대법원의 직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고, 시청자 여러분,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어가지고 석방 뉴스를 보니까네, 모든 재판 다 끝난 듯이 홀가분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지자들에게 웃고 환한 웃음으로 답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고민이 많고 많은 대통령의 모습인가, 모습이 저래도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대요. 이렇게 대통령이 집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결도 있었지만은 검찰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그냥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귓등으로 듣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거 구경하는 그런 꼴이 아닌가로 보입니다. 지금 저는 검찰은 즉시 항고도 포기하고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재항고 즉시 재항고 포기하는 게 뭐 잘한 것입니까? 참, 지기현 부장판사도 지방법원 1심 판사가 해야 될 일과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어요. 지기현 부장판사는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머지는 난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도 이 일을 담임하고 있는 판사로서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말을 하려면은 반쪽만 하지 말고 다 했으면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보였지만은 첫 번째로 구속을 일자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이게 왜 요거만 했는지 몰라요. 이 부분도 제가 첨가하고 싶은 것은, 법령집에 보면은 체포 시간을 48시간이니 뭐이 해가지고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있고 일자로 정하는 것이 따로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구속 일자 같은 것은 시간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일자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시간으로 따지더라고. 그거는 전부 다 똑같은 동그란 둥근 공을 놓고도 네모 반듯하다 그런 놈이 있고 둥글다 그런 놈이 있고 럭비공원 같이 생겼다 그런 놈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 이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날짜 시간보다 더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모든 재판이 다 끝났을 때도 다시 말썽이 일으킬 만한 그런 얘기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재심 문제인데, 구속영장 청구를 어느 법원에 해야 되느냐, 중앙지법에 해야 되느냐, 서울지법에 해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내란죄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느냐, 공수처가 해야 되느냐, 검찰이 해야 되느냐, 요 부분은 지기현 부장판사는 말을 안 했더라고. 이것도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는 했는데, 그것이 또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법 체계로는 판사가 판시를 하면은 그 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유를 안 걸면은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유 안 걸었잖아요.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석방을 해놓고 즉시 행고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석방을 해놓고도 즉시 항고나 일반 항고를 해가지고 이참에 이 문제가 나왔을 적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두면서 이 대법원의 판례로 법 개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법원 판례로 남겨두는 것이 온당하지,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시 판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가? 자기 브랜드 찾았네. 아직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지금 오늘 그 지휘를 해가지고 집에 보내긴 보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 7일간의 기간 중에 오늘 하루가 소모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했지만은 해놓고도 이걸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외견상으로 봐가지고는 내부적으로 뭐 치열하게 뭐 법리를 토론했다 그러는데 겨우 토론했다 그런 것이 즉시 항고 포기입니까? 법에 있는 것도 왜 안 하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이것을 꼭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일찍 집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 정도는 좀 참더라도 이 문제를 대법원에 얘기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로 남겨서 앞으로 다른 법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어차피 지금 이거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례를 앞으로는 원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법원을 의식을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기각을 하고 할 수도 있었잖나. 그런 시간을 낼 수 있었잖나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면은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해놨더라도 이 판결은 그대로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지금 양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측의 말이 맞는가도 그것도 잘 지금 분간이 안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은 검찰 측이 예상되는 그런 반론이 맞느냐. 검찰 측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은 충분히 우리 국민들인데고 법조계가 전해졌는데 그리고 법원의 결정문도 공포가 돼가지고 다 아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검찰 측이에요. 검찰 측이 즉시 항고를 하겠다. 석방은 하더라도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그 답을 들어두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는 거는 왜 안 하는지 몰라. 이러니까 서로 사법고시 출신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이런 공박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법원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검찰 측이기 때문에 검찰 측의 논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말을 안 해서 안 될 문제가 아니야. 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검찰 측의 논리를 검찰 측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되나? 검찰 측의 공식 설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즉시 항고를 바로 해가지고 이 논리를 절차적으로 따져가지고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판례로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법원의 결정은 정말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이제까지는 날짜로 하던 것을 시간을 들이대 가지고 하루도 안 되는 몇 시간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풀었다 묶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결정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5% 10% 되겠습니까? 아이고 한번 묶여 있는 거기에 있는 거 뭐 넣은 걸 나오겠나 구속했는 거 나오겠나 다 이런 생각했지. 그런데 석방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상세하게 또 법원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석방 결정문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 유린이 되겠다. 감금이 되겠다. 이런 얘기만 막 쏟아지니까 검찰도 압박이 되니까 풀어나는지 모르지.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지금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정책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의사 측의 변론을 맡고 있던 이병철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언론인들에게 자기의 그 지금 법원의 논리를 비판하는 글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글을 제가 습득을 해서 이거 지금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이 엄중한 사안의 이 문제를 1심 판사가 결정해서 법원 조직법상 직무 관할을 침범한 위반한 그런 불법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하루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면은 수천 명의 구속 피의자, 피고인
이런 사람들을 석방해야 하는데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기영 부장판사의 말을 듣고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대통령 빠져나오면 돼? 다 풀어줘야지. 즉 구속 기소의 시한을 날짜로 하던 것을 시간으로 따졌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 재소자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명색이 대통령이 나는 손해를 봐도 되지만은 다른 재소자들은 풀어줘라. 이런 게 나와야지. 다른 재소자들은 너는 그대로 있고 나만 나가겠다. 이거 말이 돼? 그래서 대통령의 불법 기소를, 구속 기소를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런 판단을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날짜로 계산했는 것이 거의 통례라고 말들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다 보니까 몇 시간 넘긴 걸 가지고 석방, 대통령만 석방, 그러면은 다른 지금 이 내란 수개는 나왔는데, 우두머리 수개는 나왔는데, 주요 뭐 종사자들, 군인들은 어떨까요? 빨리 빼내줘야지. 같은 시간에 빼내줘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만 나왔다는 것도 이게 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라. 재판사가 저렇게 판단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나가라. 이래야지. 석방 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 다 석방해야 되느냐 하는 게 또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래에는 수십 년간 실무 판례를 변경하면서 1심이 아니라 이거는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판결을 내릴 때는 이 권한을 대법원이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의식을 했으면 싶었는데 그것이 의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도록 하려면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이분이 이병철 변호사분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아니라 분초로 계산해가지고 실무상으로는 그런 것은 분초로 따져 계산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불가능을 요구하는 판결을 하신 것 같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수처의 법률 미비 때문에 입법이 입법의 그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하는 것은 어디에다 딱 명시하지 않았어요. 지판사님은.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소송이 잘 끝난다 그래도 그렇고 끝나고 난 뒤에도 재심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입법으로 해야 할 문제지 1심 지방법원이 판단해야 할 범위는 넘어섰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로 상급심에서 파기가 되거나 재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구속 취소를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 신청을 하게 해가지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오십시오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이야. 이거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우리 중앙지법에서는 기각을 할 테니까 그 문제를 저쪽에 대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판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좋았잖나 하는 그런 얘기를 이병철 변호사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구속 취소해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네 이 신청을 해가지고 상급심이라고 하면은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라고 그렇게 판시하는 것이 지방법원 판사로서는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을 의식한 판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안 해준다는 건 아니지.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면은 또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지.
하지만은 지방법원이 판결을 내기보다는 대법원의 판결 의지를 묻어서 하는 것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내란 수괴는 석방하고 정범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니까 형평성에 반한다 이 말이야. 이게 또 심각한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 명령 받들어 가지고 직무를 수행했다가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다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쯤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있어도 괜찮으니까 군인들 내 명령 받들어 했는 군인들은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중대한 모순점에 봉착할 수 있는 얘기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결국 범죄자들 내란 수괴에 냅두고 내란 수괴하고 종범들에게만 좋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 그러한 위법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이병철 변호사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범죄자들 즉 내란 수괴와 종범들만 좋고 그 다음에 대법원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 시스템 법적 안정성 법적 예측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법 시스템을 침해한 위법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이 변호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은 1심 법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 게 이병철 변호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판단을 하려면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지,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들어왔는 그 청구는 기각을 하고 이 문제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심리판을 한번 청구해서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 판결이 되었으면은 정말로 대법원에게도 아주 이쁨 받는 판사가 됐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심대로 한다면은 1심은 맞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구속 기소의 시한은 이제 날짜는 없어지고 시간으로 전부 해야 된다는 이런 관례가 생기는데 1심 법원이 그런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게야.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야. 대법원의 판례가 보통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있느냐.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여러 번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법적인 쟁점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기현 부장판사는 언급을 안 했고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하느니 서부지방법원에 하느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했고 이 두 가지는 앞으로도 이번 재판이 그냥 끝난다 그래도 재심의 요인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중앙지법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언급을 안 하면은 이게 반쪽 판단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해줘야지. 그러면은 기존에 이것이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례가 되어버린 겁니까 지금? 결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병철 변호사의 생각인데 이 병철 변호사의 생각이 지금 많이 퍼지지를 않아 그렇지 이 병철 변호사의 생각이 온당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소재로 해서 오늘 논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지금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면 이미 석방은 됐더라도 이 법리만은 앞으로 반듯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서 제대로 된 판례를 대법원에 제대로 된 판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게 검찰총장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고 지기현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변호사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얘기가 옳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처리하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심만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지금
구속을 취소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는 것도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보내고 싶더라도 지금 즉시 항고를 해놓고 일반 항고로 해놓고 그것은 나중에 저쪽에 대법원의 얘기를 판례를 한번 그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단서를 달고 내보냈으면 다행인데 즉시 항고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로 우리 일반인들은 정말 듣기 진짜 껄끄럽이 아니고 진짜 메시꺼워요. 그 사법고시에 빌비터 가지고 밥 벌어 먹는 자들의 지들끼리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이병철 변호사님의 그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병철 변호사님의 그 말씀을 구해가지고 한번 꼼꼼히 제가 지금 전달하는 게 미흡했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펴보시면은 제가 거기에서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로 구속 일자를 시간으로 하느냐 일자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기현 부장판사님이 저쪽에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남아있는 날짜와 시간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보이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 법원, 관할 법원, 그 다음에 내란죄 수사하는 부처, 공수처가 해야 되느냐, 검찰이 해야 되느냐, 경찰이 해야 되느냐, 이것도 명확하게 알려줘가지고 이게 하나의 완전한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로 남을 수 있어야지 일개 개인의 그걸로 하는 것은 좀 의식해야 될 것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거는 좋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여우는 아주 개운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남아있고 아직도 사법적인 저쪽에 일반 수사도 내란 수사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는 제가 아주 울컥해 하는 사진을 갖다 올려놨습니다만은 그렇게 재판이나 송사가 끝난 일은 아니다 하는 거고 오늘 쥐기현 부장판사님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이거 뭐 버스 지나간 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할 일은 지금 검찰이 할 일이에요. 즉시 항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 판례로 남겨놓는 작업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